영남앞에 온라인 건강 세미나 6째 날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날 세미나입니다. 지난 닷새 동안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면역을 레벨업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강의들을 들었는데요. 이번 기간 동안에 들은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잘 실천하셔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 강의 주제는 물과 면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물이 우리의 면역력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마지막 날 포항 오천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진경 목사님을 통해서 물과 면역에 관한 소중한 강의를 들을 것입니다. 포항 오천교회 정희삭 집사님의 기도 후에 이어서 강의를 듣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역병들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여러 해 동안 고통받고 있는 중에도 성경과 선지자로 하여금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과 예방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영남앞에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통해 그러한 진리를 더욱 심도 있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말씀 속의 건강의 법칙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배운 말씀들을 실생활에서 잘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신 주의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으셔서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건강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점검해 보셨습니까?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경제의 발전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국민 삶의 질 보고서 2021에 따르면 1960년 52.4세에 불과했던 기대 수명이 2020년에는 83.5세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2019년 평균 73.1세로 생애 마지막 10년은 건강 문제로 활동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후반기에 아파서 사회활동을 못하며 실내, 곧 집안에 또 병실에서 보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질, 곧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단순한 수명이 아니라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건강 수명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간격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974년 캐나다의 보건장관 연례 보고서에서 생활 방식 또는 생활 습관이 만성 퇴행성 질환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의 히로미 시냐 박사도 대부분의 병은 유전보다 생활 습관에
원인이 있다고 그의 책에서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생활습관이나 환경적 요인을 잘 관리하면 모두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건강과 장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2009년 2월 US News and World Report는 100세까지 사는 10가지 비결 중 재림교인들의 생활 습관을 8번째로 소개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처럼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평균 기대 수명이 89세로 보통의 미국인들보다 약 10년 정도가 긴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빌려받은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경의 8가지 건강 원리를 잘 실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타임지 2018년 2월 26일자에 어떻게 하면 올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기사에서 미국에서 진행된 재림교인 건강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며 그 결과를 advantage, 즉 재림교인의 우월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건강상에 있어서 다른 일반인들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건강법칙을 따르는 재림교인은 순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또 치료될 것입니다. 이제 건강한 몸, 또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물질일까요? 물은 모든 자연의 원동력이다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물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을 혈액과 체액, 몸 곳곳에 옮깁니다. 물이 몸속을 흐름으로 인해서 생명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물이 곧 에너지의 전달 매체입니다. 인체 내에 있는 심혈관계, 호흡, 신경계, 배설계, 면역계, 뇌분비계 등을 연결시켜 채워주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물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정진된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 몸은 물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우리 몸속에서 물의 함량은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요? 미국 엘르게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신체의 수분 비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기가 가장 많은 78%에서 태어나고 1세가 되면 수분은 약 65%로 떨어집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신체의 약 60%가 수분입니다. 그러나 지방 조직에는 마른 조직만큼 수분이 많지 않은데 성인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지방이 더 많은 신체를
구성하므로 신체의 약 5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수분 비율이 약 50%로 줄어듭니다. 체내 수분 함량의 변화는 노화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노화가 촉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갈증을 느끼는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우리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신체 기관의 원활한 활동과 면역력 강화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도와 영양분 공급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 생산에 도움을 주고 백혈구와 면역세포가 질병과 싸우러 가는 길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입안의 타액과 눈과 코의 점액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먼지 등의 감염원을 씻겨내는 역할을 하여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뇌와 관련 있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에 관여합니다. 장기간 탈수 증상이 지속되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성이 충분하지 않아 우울증과 불면증의 발생, 뇌의 사고와 추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관절의 윤활 및 충격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관절과 척추, 디스크의 연골에는 약 80%의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로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지 않을 때 혈압 조절 장애, 신장 결석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프랑스 국립리서치연구소는 2011년에 물을 많이 마셔야 혈당이 높아지거나 암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부 질환, 그리고 주름 관리, 체중 조절을 위해서도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2013년 10월 31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보도된 한 장의 사진입니다. 화장품, 피부에 대한 어떤 시술 없이 4주 만에 몇 년은 젊어진 여성의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42세 여성 사라는 몇 년 동안 심한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려 왔는데 나이에 비해 눈가와 입가의 주름이 선명했고 얼굴 전체의 탄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로부터 물을 많이 마셔보라는 권유를 받은 그는 정확히 28일간 하루 3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셨는데 그 결과 건강이 확실히 좋아지는 효과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물을 충분히 마신 날과 그러지 않은 날의 차이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0명 중 4명만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응답해 물 충분 섭취자 비율이 3년째 감소 추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은 물 대신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연이 주는 최상의 약, 물. 이 책의 저자 벤맨 갤리지 박사는 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체세포의 수분 손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물치유법을 설명합니다. 그가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약을 구할 수 없던 감옥 안에서 환자들에게 물을 처방함으로 그들이 병을 낫도록 도와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환자는 아픈 것이 아니라 다만 목마를 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통증이 있다면 먼저 물을 마시라고 권고합니다. 몸에 물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소변의 색깔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몸에 충분히 물이 소화되어 있다면 무색의 소변을 배출하고 어느 정도 탈수된 상태의 소변은 노란색으로, 완전히 탈수된 상태의 소변은 주황색에 가깝습니다. 물 섭취가 부족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갈증과 구취. 두 번째, 졸림과 피로, 에너지 저하. 세 번째, 짜증과 기분 저하.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탈수도 기분을 떨어뜨리고 에너지 수준 및 집중력에 영향을 주고 피로와 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두통과 어지럼증. 다섯 번째, 가짜 배고픔. 수분 부족으로 배고픔과 탈수를 혼동하는 일이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 수분 부족으로 인한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가짜 식욕 때문입니다. 저도 10여 년 전까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나서 이 가짜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진대사율이 감소해 체중 감량 계획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조한 피부와 잔주름이 생깁니다. 여덟 번째, 눈물이 감소하고 아홉 번째, 속쓰림, 변비 등의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깁니다. 열 번째, 신장 기능 약화. 미국 국립신장재단은 2015년에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시면 신장결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1번째, 운동능력 저하. 하버드 대학에서 운동선수의 수분 섭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달리기 실험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지 않은 그룹이 3시간을 달렸고, 두 번째, 원하는 만큼 물을 마신 그룹은 6시간을 달렸습니다. 세 번째, 원하는 물 이상을 마신 그룹은 7시간을 달렸다고 합니다. 12번째, 수면 중에 근육 경련. 13번째, 실신. 14번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및 치매, 뇌출혈의 유발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30초 후에 혈액에 공급되고 1분이 지나면 뇌에, 10분이 지나면 피부에 도달하고 20분이면 몸속 신장이나 내부 장기 구석구석까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1일 체내 수분 배출량은 약 2.8에서 3.5리터이고 1일 체내 수분 섭취량은 음식 1리터, 대사작용 0.3리터, 마시는 물 1.5에서 2리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 내지 2리터입니다. 하루에 먹어야 할 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신의 몸무게에서 30 내지 33을 곱하는 방법과 키와 몸무게를 더해서 100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 섭취량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할까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채워 넣어야 하는 것처럼 몸이 탈수되기 전에 물을 미리 마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잠에서 깬 후 바로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전까지 적어도 2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식사하기 30분 전, 그리고 식사 중이 아닌 식사 2시간에서 2시간 반 후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잠자기 1시간 또는 30분 전에 물을 마십니다. 자기 전 물 섭취는 체액과 혈액의 균형을 맞추고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냅니다. 네 번째, 운동 전후 또는 목욕 전후에 물을 마십니다. 다섯 번째, 몸이 피곤하거나 아플 때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특별히 열이 날 때, 날씨가 더울 때, 설사와 구토가 있는 경우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목이 마르기 전에 우리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물을 급하게 빨리 마시게 되면 잘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세 번째,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녁보다는 낮에 활동 중에 물을 마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처럼 차를 마실 수 있을까? 수분 섭취 목적으로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 대신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는 마셔도 되지만 결명자차, 녹차,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작용을 하여서 물 대신 마실 수 없는 차입니다. 만약 그 차를 마셨다면 물 2컵을 마셔줘야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 2021년 물에 관한 보고서에는 2018년 36억 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달 동안 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2050년까지 물 부족에 시달릴 사람은 무려 5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OECD 2050 환경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 없이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인간은 물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생존을 위해 물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반석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신의 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물이 좋을까요?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시면 처음에는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곧 다시 목마르고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허가 자리 잡고 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채울 때까지는 나는 참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원에 대한 향수는 인간 본성의 가장 순수하고 진지한 욕망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케 하여 소성시키고 활력을 준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은 어떤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물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것처럼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물을 마시고 또 물로 씻을 때 우리의 몸은 깨끗하게 됩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멸망당할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흘러내린 샘물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로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애가 물과 성령으로 정결케 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침례입니다. 생명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정결케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의 샘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기쁘게 하고 그들의 길을 밝게 하신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예수의 사랑은 선한 일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 건강수명은 선택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창조 질서에 따라 자연 섭리에 순종하는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인 천연계의 법칙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고안되었으므로 그 법칙에 순종하는 것은 이 생에서 행복을 정진시키고 내 생을 위한 준비를 도와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건강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 죄악의 역사와 함께 질병의 역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물이 없는 사막 같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의 생애가 깨끗하게 되며 기쁨과 사랑이 샘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건강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어떤 요리를 준비할까 하다가 이제 오트밀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트밀이 이렇게 변비가 있으신 분이거나 대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뭔가 배변이 시원치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트밀이 정말 필수 음식이라고 그래요. 이 오트밀이 대장까지 닿는 음식이다 이렇게 누가 표현을 하던데, 특별히 그 섬유질이 굉장히 풍성하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장 운동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제가 오트밀을 많이 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트밀을 이렇게 납작끼리 오트밀을 준비하셔가지고 이것을 이제 아몬드 밀크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시리얼처럼 드셔도 좋은데, 오늘은 특별히 이것을 한번 구워서 오트밀 그래놀라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아몬드 밀크와 같이 먹는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트밀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견과류 종류예요. 이렇게 말린 견과류는 근 크랜베리, 캐슈넛,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스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원하시는 모든 견과류들을 이렇게 날 것으로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오트밀을 섞어줍니다. 자, 오트밀을 섞으신 다음에요, 소금을 약간만 뿌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섞으시는데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스테비아, 액상 스테비아를 이용해서 칼로리가 전혀 없는 가장 면역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당뇨 환자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당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을 넣으셨고 스테비아를 조금 이렇게 부어서 섞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가베 시럽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뭉쳐서 좀 축축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계피가루라든가 이런 걸 좀 첨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를 이제 오븐에 이렇게 팬에 넣고 오븐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특별히 구우실 때는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180도 오븐에서 한 50분 정도 굽는데요, 50분 구울 동안에 한 서너 번은 이렇게 자꾸 뒤적거려 주셔야 돼요. 뒤적해서 이렇게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븐에서 50분 정도 굽는데요, 특별히 주의하실 것은 말린 견과류 있죠? 이거를 제가 아까 처음부터 섞었는데요, 이게 자꾸 뒤적여서 타지 않도록 구워주는 게 중요한데, 탈 것 같으신 분들은 말린 견과류를 제일 마지막에 뒤적일 때, 그때 이 근 크랜베리나 근 포도 이런 걸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 구워져서 이제 완전히 식히셔요. 식히신 다음에 어느 정도 식었을 때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시리얼로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잡수시면 좋겠죠. 아몬드 밀크가 좋아요. 아몬드 밀크가
이제 단맛이 거의 없고 아몬드를 그냥 갈아서 이렇게 만든 아몬드 밀크라서 아몬드 밀크를 이렇게 좀 부어주시고 이렇게 구운 이 시리얼을 충분히 올려주셔요. 블루베리를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블루베리도 이렇게 좀 올리시고 바나나라든가 좋아하시는 과일 있죠? 바쁜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드셔도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런 시리얼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로 끊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 건데요. 블루베리 스무디를 하실 때는 블루베리 생도 좋고 냉동도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블루베리 반컵에 바나나가 1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아로니아라고 있어요. 아로니아 분말. 이렇게 늘 찾아서 먹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블루베리 스무디 할 때도 같이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대요. 소금을 약간 넣고요. 단맛을 더 원하시는 분들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단맛을 넣고 싶지 않았어요. 스테비아를 조금만 사용하고 이제 아몬드 밀크를 넣겠습니다. 조금 걸쭉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몬드 밀크 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갈렸는데요. 이 블루베리 스무디를 조금 더 걸쭉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바나나 양을 더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리얼을 올려서 이렇게 먹을 때는 이렇게 좀 바나나가 좀 적게 들어가면 마시는 음료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를 좀 더 넣게 되면 좀 더 걸쭉해지겠죠. 한 번 더 갈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를 이렇게 조금 부으시고요. 똑같이 이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시리얼을 올려주는 거예요. 블루베리 또 이렇게 생이나 이런 냉동된 블루베리를 조금 첨가해 주시고 같이 씹는 이렇게 식감이랄까요? 그런 게 참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를 이렇게 썰으셔가지고 식이섬유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아침에 오트밀과 함께 또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얼로 굉장히 영양도 만점이고 또 면역을 올리는 그런 요리로 훌륭할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6번째 우리 면역력을 업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체 운동, 상체 운동, 그리고 우리 코어 근육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프론트 플랭크 코어, 사이드 플랭크 코어, 백 플랭크 코어, 이거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합적인 등척성 운동, 바로 아이소메트리 엑서사이즈 운동.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근육의 길이는 일정한데 장력의 운동이 변함으로써 우리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바로 복합 코어 운동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있는 자세,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주먹을 갖다가 이렇게 2개 이렇게 겹쳐서 턱에다가 밑에 턱에다가 이렇게 받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개를 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가끔씩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면 바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에 갖고 척추 근육이 상당히 크게 발달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척추는 모두 26개의 뼈가 있죠. 그 다음에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척추 기립근이 있는데 그 기립근의 운동이 바로 이 지금 복합 코어 운동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바로 요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준비 동작을 우리 설명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거나 디스크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동작이 첫 번째 단계 동작이고요. 자, 이 동작이 잘 훈련이 되면 그 다음 동작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시고 상체만 살짝 들어서 그대로 유지를 한번 해봅니다. 이 자세로 여러분이 30초 동안 이러한 자세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은 팔을 펴시고 그대로 유지해 봅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턱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 머리를 뒤로다가 이렇게 내미는 자세, 이렇게 해서 정추의 C커브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요추의 C커브를 유지하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30초 동안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복합적인 자세입니다. 자, 양손을 들고 양 다리를 갖다 최대한 올립니다. 최대한 올렸다가 손을 갖다 이렇게 접혔다가 다음 다시 손을 갖다 펴고 그 다음에 손을 접혔다가 피고 이러한 운동을 여러분들이 30초 동안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의 여러분이 프론트 플랭크 코어, 사이드 코어, 그 다음에 리버스 오버 코어, 백 코어까지 모두 지금까지 한 모든 운동의 복합적인 운동이 됩니다. 우리가 면역 기능을 업시키는 운동의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운동의 방법은 때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우리의 방위 체력이 향상이 되어서 면역력이 향상되어서 우리가 건강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우리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